가습기 살균제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온 만큼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피해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엑스코가 매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가운데 대구시 감사를 피하려고 이중 협약까지 맺은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조 방패장이 불과 1년여 만에 배수 펌프를 교체했는데 이 배수 시설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약전 골목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밖에 연휴 가볼 만한 곳과 각종 할인 혜택 정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의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어린이날이자 이파인 오늘은 막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평년 기온을 많이 웃돌면서 약간 덥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적은 양의 비도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휴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파인데요. 절기에 맞게 대구의 낮 기온 28도, 그 밖의 지역도 27도 안팎까지 올라 한낮엔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서늘하기 때문에 아이들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얇은 겉옷 하나쯤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날이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밤 경북 북서 내륙을 시작으로 임시 공휴일인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도 적은 데다가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기 때문에 오후에는 활동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겠습니다. 또 어버이날이 있는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단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미세먼지 농도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장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피해 조사가 시급한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습기 문제는 가해 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대 의생명공학과 조경현 교수는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직접 가습기 사용자의 혈관 조사를 해 40대 여성 2명의 혈관 나이가 각각 80대와 5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매우 벗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돼서 혈관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혈관 노화나 혈관 경직도가 악화되어서 폐 이외의 다른 장기 손상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추가 조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에서 4까지로 나눠진 피해 등급도 폐 손상 정도만으로 매겨져 있어 3, 4등급 피해자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폐 손상에서 3, 4등급이라도 다른 장기 손상에서는 1, 2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살균제가 몸에 들어갔을 때 너 소엽 중신소 섬유화 폐질환 너 1등급이야. 넌 모르겠다. 거기에 표시가 없네. 넌 4등급이야. 등급에 대한 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급하게 내린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가해업체만 책임을 묻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1년 제품 판매 허가를 내준 정부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수생 독성을 가진 물질을 이런 휘발시켜서 정발시키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독하지 못한 거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가해업체의 책임을 따지는 쪽으로만 쏠리면서 세월호 사건 당시 사건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유병헌 일가의 책임을 묻는 것에만 매몰됐던 것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 불매 퇴출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옥시 제품 불매 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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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들이 세제 등을 땅에 던지고 짓밟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 제품들입니다. 대구 지역 환경 소비자 단체들이 옥시 불매 퇴출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옥시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외면했다며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비자가 앞장서서 안정되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제품을 퇴출하는 운동을 끝까지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와 약사회 등에도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옥시와 관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슈화되면서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지난달 제습제와 표백제 등 옥시 제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유통업체들도 판촉 행사를 중단하고 진열 공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들도 앞으로 옥시 제품은 기존 재고만 판매하고 신규 발주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중단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이달 안에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M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 소식입니다. 엑스코가 그린 에너지 엑스포를 공동 주관하며 회계 장부를 조작해 10억 원 정도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구시 감사를 피하려고 이중 협약을 맺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코는 지난 2004년 그린 에너지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한국에너지신문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공동 주관사로서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줬습니다. 맡은 업무는 엑스코가 많지만 전시회 지분은 물론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엑스코는 전시회가 급성장하면서 에너지신문의 역할이 적다고 느끼자 2009년부터 매출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국비와 시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민간업체와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게 맞냐는 대구시의 지적이 있었고 새로운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수익 배분에서 기존의 5대5가 아닌 에너지신문이 유치한 업체 참가비의 30%만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대폭 수정된 겁니다. 에너지신문 측은 당시 엑스코 측이 새로운 협약서가 감사 회피형이고 수익금은 기존대로 절반씩 지급하기로 약속해 사인만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비용으로 하나 지적당 보안용으로 하나 사인을 하나 해달라는데 그걸 못 해줍니까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사인해줬습니다. 이거는 뭐 계약서라고 볼 수가 없고. 엑스코 자체 감사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새 협약을 맺었지만 2012년 이후에도 기존 협약 기준으로 에너지신문의 50%의 수익금을 배분한 정산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에는 이민계약서를 적용하고 그 신문사에는 기존의 5대5 기존 방식으로 5대5로 주는 것 같은 정산서를 줬는데 엑스코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회계 부정의 이면 계약 의혹까지 공기업 엑스코를 둘러싼 의혹은 무성하지만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주 방패장이 지하수에 스며드는 바닷물을 고려하지 않아 수명이 40년인 배수 펌프를 불과 1년여 만에 교체했는데요. 이 배수 시설에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도 적용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또다시 설계 부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방패장 건설 당시 지하 저장고의 모습입니다. 매일 수천 톤씩 흘러나오는 지하수 때문에 공사에 난항을 겪었고 완공된 지금도 연간 60만 톤의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골칫거립니다. 방패장은 이 지하수를 8개의 펌프를 가동해 수직으로 이어진 300m 길이의 배수 관로를 통해 외부로 정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수 관로가 비안전 시설로 분류돼 처음부터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지진으로 배수 관로가 파손될 경우 방사성 폐기물이 저장된 사일로가 순식간에 침수돼 방사능 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제대로 편하지 않으면은 결국 지하수가 방패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오염된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다시 이제 우리 생활권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안전 시설이고요. 더구나 방패장 지하 저장고 일대에는
9개의 단층대가 존재해 건설 당시부터 활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지만 배수관로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진 등의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통로로 이어진 예비 관로를 통해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진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상배수 펌프를 통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배수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놨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를 퍼내는 기본적인 배수시설조차 내진 설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당초 설계부터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울릉도 여객선 노선이 4개로 늘어 올 들어 관광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객선의 출항 시각이 다양하지 않아 정작 울릉도 주민들은 볼일을 보러 육지로 오가기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진 후포에서도 울릉도로 가는 뱃길이 열렸습니다. 노선 증가에 힘입어 올 들어 4월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6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주민들의 배편 갈증은 여전합니다. 강릉과 동해, 후포, 포항 등 4개 노선 모두 오전 육지 출항, 오후 울릉도 출항으로 획일적입니다. 포항에 도착하면 저녁, 사소한 볼일도 최소 1박 2일, 대부분 2박 3일이 걸려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후에 배가 도동서로 다닐 것 같으면 여기 아마 빨리 볼일 보는데 이틀 빨면 자야 돼요. 울릉도 들어가려면은. 이에 따라 울릉군 여객선 대책위원회는 여객선 신규 공모 때 오전 울릉도 출발이라는 조건을 달아줄 것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했습니다.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육지에 체류하는 시간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경비가 절감되고. 만약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사가 없다면 겨울철 여객과 화물 수송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현재 휴항 중인 대형 여객선 아라퀸즈호와 비슷한 선석 규모의 여객선을 취항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육지로의 교통편입니다.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틈새 관광객도 유치하는 새로운 여객선사가 간절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대구시 내 공공시설 44곳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싼 입장료를 받고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공원과 미술관, 수목원과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무료 개방하고 유료 시설은 50% 할인된 금액을 받습니다. 또 구군의 문화체육센터나 청소년 수련원 등의 시설은 연휴 동안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시설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연휴 기간 동안 주요 관광지 바가지 요금을 단속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 가운데 하나인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약전골목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사상체질 진단과 한방진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358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약재 전문 시장인 대구 양령시. 약전골목 일대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령 솔문과 약초 꽃동산에서 나오는 한방의 향기는 축제 분위기를 돋구고 사상체질 진단과 한방 진료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습니다. 선생님은 소양인 체질이신데 좋은 식품들이 돼지고기, 소고기, 안 그러면 뭐 생계란, 토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참가자들은 환과 약첩을 직접 만들어보며 한방의료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저희는 한약 개발을 배우고 있는데 이 축제에 와서 전공이랑 일단 관련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식전 대보환이나 환 만드는 것이나 저런 또 전통 예절 체험이나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를 더 알렸으면 좋겠고.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정부로부터 우수, 유망축제로 선정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방문화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를 가지고 대구 시민 관람객을 모시고 있으니까 시민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양령시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놀러와서 양령시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한방 족탕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이번 양령시 문화축제는 오는 8일 일요일까지 대구 남성로 약정골목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내일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늘부터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가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여행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고 봄 축제도 이어질 예정에서 연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가 살았던 골목에 이야기를 입힌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길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악계 그쪽에서는 좀 업적이 좋아서 이렇게 거리도 만들고 해서 와서 이제 그런 거 음악도 듣고 그런 거 좀 보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체험학습 내고 오늘 왔거든요. 오는 14일까지 이곳을 포함해 서문시장과 섬유박물관, 수성못 등 대구 명소 17곳 중 3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봄 여행주간 공모에 대구시가 뽑혀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여행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의 숨은 보석 찾기 이벤트는 물론이고 기간 중에 그 축제와 근교권 투어 참여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티투어 2층 버스를 이용하고 사진과 글을 SNS에 올린 사람들 가운데 선착순으로 음료 쿠폰과 선물을 제공하고 베스트 후기 왕을 뽑아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또 앞산 전망대와 김광석길 수성못을 잇는 야간 시티투어의 요금을 20% 할인해주고 뷰티 프로그램의 체험비를 절반 깎아줍니다. 다양한 축제도 이어지는데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서는 미술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길 위에서 분필 아트 세계 기네스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또 문경 찻사발 축제가 8일까지 계속되는 등 경북에서도 다채로운 축제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시민들에게 예약 없이 개방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던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오늘 하루 예약 없이 개방하기로 하고 오전 9시 반부터 안내 데스크에서 한 사람당 2장씩 번호표를 나눠준 뒤 차례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일관에서는 지하철 화재 상황에서의 탈출 체험과 지진 소화기 체험이 가능하고 2관에서는 옥내 소화전 사용법과 완강기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4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제조업의 업황 지수는 65로 전달보다 8포인트 올랐는데 3월부터 2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또 비제조업의 업황 지수는 80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고 5월 업황 전망 지수는 제조업은 65, 비제조업은 84로 10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갓길 청소를 하던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지난 3월 7일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청도군 청도부근에서 14톤 화물차를 몰다 졸음운전으로 갓길 청소에 동원된 화물차를 추돌해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50살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으로 4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컸지만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했고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대구시 청소년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가남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준 성산고등학교 3학년 남지공 양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의 3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7명을 올해 제28회 대구시 청소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28일 228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5회 청소년 문화 대축제 개막식에서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부산을 상대로 3년 만에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일요일 충주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대구FC는 오늘 부산을 잡고 연승을 이어가 이어지는 안산과 서울,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부산의 11승 7무 10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인 만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이어서 대구는 오는 일요일 K리그 챌린지 선두 안산과의 원정 경기에도 나섭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전국 최대 규모의 뮤지컬 오디션인 제2회 딤프 뮤지컬 스타를 개최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는 오디션에는 전국에서 270여 개 팀 310여 명이 참가해 지난해 1회 오디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지원자가 참가합니다. 딤프 측은 모두 7개 부문의 수상자를 뽑아 앞으로 열릴 딤프 공식 행사와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연휴 동안 산불 방지 활동이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이번 연휴에 가족 등산과 임산물 채취 등으로 입산자가 늘 것으로 보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림보호 지원단 등을 산불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임산물 무단 채취와 샛길 통행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기동 단속반도 운영합니다. 올해 전국에서는 30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 등 사람들의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파인데요. 절기에 맞게 대구의 낮 기온 28도, 그 밖의 지역도 27도 안팎까지 올라 한낮엔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입을 수 있는 얇은 겉옷 하나쯤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날이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밤 경북 북서 내륙을 시작으로 임시공휴일인 내일 아침까지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해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다가 한낮에는 26도를 웃돌겠습니다. 안동과 청송의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포항이 낮 최고 기온 26도, 경주 27도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낮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모두 그치기 때문에 오후에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고요. 어버이날이 있는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